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일리나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앞두고 코스피가 이틀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30선, 2040선 등락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코스피가 2030을 깨고 내려갔고요. 코스닥 역시 안타깝게도 500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기관 매물에 힘이 없다는 점인데요. 연말 앞두고 거래도 굉장히 한산합니다. 이 시각 현재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거래량은 2억 5천 주가량,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초반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자, 연이틀 조정에 산타가 오다 말았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12월 들어 많이 오르면서 산타가 이미 벌써 일찍 왔다 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도 조용한 시장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 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아래쪽의 번호로 무료 문자를 보내시면요. 내 포트폴리오,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하게 되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죠. 대신증권으로 가서 최재식 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오늘도 소폭의 조정. 근데 단기 급등한 것 치고는 큰 폭의 조정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보합과 숨고르기 양상이 전개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불확실성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글로벌 경기 기대감이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안정된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지만 최근 환매로 인해서 공격적인 순매도를 보였던 투신이 상대적으로 매도는 전일에 비해서 둔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증권, 통신, 의약품, 보험이 상승했고 미들 업종은 대부분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측면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자동차 손익 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순보주의 대표주인 삼성화재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삼성화재가 4.5%나 급등을 하고 있군요. 자, 12월 들어서 7% 넘게 오른 코스피이고요. 또 12월 들어서 연고점 경신만 지금 한 9차례가량까지 연이었었는데 현재 코스피의 과열 수준은 어디쯤 됩니까? 네, 흔히 보는 이제 원화 기준 코스피의 심리선은 한 70% 정도 되는데요. 한 70% 이상부터는 과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내내 과열 국면에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월요일 이후에 갭상승한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속강 국면을 보여주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달러 기준 코스피는 과열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리선은 58% 수준이고 20일 이격도도 한 10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일 이격도 기준으로 한다면 106% 이상 정도가 돼야지 아주 과열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밑이라서 과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연말까지 증시 주변의 불확실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호한 수급 여건으로 남은 연말 거래일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숨고르 양상에서 순환매 양세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의외로 과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신데 아까 오늘 장의 특징이 보험주의 강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보험주가 그간 한 5달 정도 쉬다가 11월 급락, 이제 막 만회를 하는 중인데 보험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손해율 악화했다는 영향 부분이 그동안에 주가에 약세를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초에 공청회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리고 지수 급등에 많이 소외가 된 상태에서 단기적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앞으로 조금 더 보험주는 가줄 것 같다. 이런 얘기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코리안리와 현대해상도 4%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의 특징주, 보험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이번 주 마감이 거의 다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하고요. 마감 전략 함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국내적으로 중국의 긴축과 남유럽 재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낙관론은 남은 연말 거래에도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에 11월 산업생산과 경기 종합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마침 10월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많이 키웠지만은 당시에는 일부 마찰적 요인이라든지 계절 조정 요인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려였었고요. 반면에 11월 산업생산은 그러한 요인들이 소멸됨에 따라서 10월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적어도 1월 첫째 주가 되는 12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중국의 PMI 지수 그리고 미국의 노동부 12월 고용 지표 이들 지표들이 나올 전까지는 계속 낙관론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술적인 숨고리 국면에서 순환매 장세에서 대응을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우기 흐름이 전개되더라도 2000선 이상에서는 높은 하방 경직성이 유지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도 업종이 되고 있는 IT은행, 조선화학 외에 집중 매물대를 돌파한 철강주라든지 금주에 약했던 건설주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보험주 이런 키맞추기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집중 매물대를 돌파한 철강주 비롯해서 오늘 이미 소외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보험주는 조금 한을 푸는 날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께서 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만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의상 보니까 완연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2030, 2044에 왔다 갔다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쪽의 내구재 주문 비롯해서 지표들이 혼조 양상을 보인 것이 탄력 제공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쪽의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번 주에 관심가는 일정이었었는데 시장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기에는 좀 애매한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쪽은 호조세 보였고요. 예상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주택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이 갔었던 그 내구재 주문 역시 애매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전체 수치는 실망이었는데 내용은 좀 호전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요. 방위산업하고 항공 부문을 제외한 비군수 부문 지표는 긍정적인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좀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시각에 따라 판단이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을 9월에 줬었죠. 그 이후에 긍정적인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9월의 반전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는 점하고요. 또 그동안의 경제지표 호전세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죠. 시장 상승세를 경제지표가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한 시장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강세 요인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소비지표 나온 것 이것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미국 시장 쪽 답보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가 호황제가 겹쳐 있었고 또 그 점이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시장 쪽으로 와서 본다면은 상해 지수를 볼 때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우리 시장에도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상해 증시 오늘 많이 하락을 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저점을 보면은 11월 말에 기록했었던 그 저점하고 불과 한 2%밖에 거리를 안 두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전 저점 또 지킬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나온 소식 보면은 중국 쪽에서 차량 등록 제한 조치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시장 쪽으로 악영향을 또 주고 있죠. 자동차 업종 쪽으로 부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장 외부 쪽을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모멘텀을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재료들이 거의 없다. 그런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조차도
금주에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그 이격 조정 형태의 기간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030포인트하고 이 40포인트대 저항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미국 쪽에 지표 나오는 양이라든가 타이밍을 보면은 전반에 조금 약하다가 후반 들어서 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돌아보니 반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국 시장도 또 주 중반까지도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서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지금 좀 한산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이격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7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과열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죠. 하지만 주봉상의 상단을 보면은 이번 주 내내 2039포인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저항대가 한 206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일 이격도로 본다 하더라도 한 102%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과열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제 완전히 여유 있는 그런 지수대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이격 조정을 계속 보여왔었다. 결국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기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자체가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사이에서 과열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 조정이 조금씩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도 장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쪽의 지지선도 이제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주에 기록했었던 저점 한 1990포인트대가 이 주봉상의 주요 추세선의 하단이기 때문에 이 지점의 지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에 지수대를 또 봐야겠죠. 1990포인트는 좀 거리가 머니까요. 그 위에서 찾아본다면 2017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도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도 일봉의 3선 전환도의 음전환 포인트가 2017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수까지 내려가고 이것을 만약에 하향으로 한다면 시장에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 2031포인트니까 한 14포인트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움직임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기관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이번 주 집계를 해봐도 어제 1년 집계를 해봤지만 이번 주 누적으로 따져봐도 어제까지 투신권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연말까지 펀드 환매에 따라서 이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서 나오는 매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상의 움직임 따져보면은 기존 주도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이번 주에 순환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이어져서 오늘 같은 경우 증권주하고 조선업종의 강세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특히 유가 강세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정유업종하고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뛰고 있는데요. 자산 인플레 현상이 중국 긴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전체 장세에는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종목별로는 수혜 있는 업종의 강세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반된 호황제, 이 자산 인플레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모습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자산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이 동반으로 오르기 때문에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고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국의 긴축 우려는 둘째치고 말이죠. 이 정유주, 자원 관련주 접근이 그럼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양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시초가부터 갭 상승하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예, 그렇죠. SK에너지가 다른 종목까지 매기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별 재료로 광구 매각 소식이 주가의 그 업황하고 동반해서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금 3조 원이 유입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차입금 감소 효과로 또 재무구조 개선도 나타날 테고 그 돈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신성장 사업이나 신규 투자로 이어진다면 성장성도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러한 점이 또 재료를 몰고 와서 자원 개발을 하는 그런 종목들로 또 매기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LG상사나 대우인터내셔널이나 또 전통적으로 원자재 관련주 뛰면은 항상 나타나는 그 고려아연이나 풍산의 강세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 보면은요, 정유주 쪽에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탄력이 약간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도 봐야 될 텐데요. 왜 그런가 놓고 보면은 그동안의 상승폭이 아주 큰 업종 중에 또 하나죠. 정유업종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탄력이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조정세를 많이 보였었던 그런 종합상사 주식이나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이 강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상승폭이 크다라고 큰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에 탄력이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이나 종목이나 접근은 해야 되겠지만 접근 타이밍의 문제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원론적으로 볼 때 석유화학이나 정유업종이 그저께 봤었죠. 산업사이클상 회복에서 화랑으로 진입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에서 내년을 보는 시각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탑픽주는 뭡니까? 아무래도 SK에너지가 가장 강하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 템포는 좀 물러서서 약간 좀 조정을 보일 때 접근을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볼린저 밴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9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로 한번 조정이 나타날 때 매수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 중에서 탑픽으로 SK에너지 꼽아주셨는데 19만 원대 초반에서 한번 매수 가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다음 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거래일수가 좀 줄어서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진행이 될 텐데요. 다음 주 어딘가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다음 주 중 언젠가죠. 중국 쪽에서 좀 지표 일정이 그렇게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가 30일 날 발표 예정이고요. 미국 지표 일정을 본다면은 28일에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 30일에 시카고 PMI 지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올해 시장이 마감이 되죠. 배당락이 29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 시세는 29일부터 이미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당을 기대하고 진입한 투자자도 있고 또 선물 관련해서 차익 거래자들도 이 배당하고 관련돼서 또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9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익 실현 기회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생 상품의 시장 영향력이 요새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배당락 시세 이후에 다시 파생 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그렇다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그 요인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상방에 대해서 지금 지수가 저항이 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그 저항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 시장이긴 한데 과열로 볼 수 있는 저항 지수 때까지 한 번에 또 올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번 주처럼요. 그렇다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그 저항대 지수대로 진입할 경우에는 정체되는 분위기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일수 4일 남은 시점에서 연수익률 관리를 해야죠. 급한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29일 배당락 이후로 다시금 파생 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좀 봐주십시오.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문자도 괜찮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볼까요? 동양정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이 어제처럼 강하게 사주진 않는데 기관의 매도도 어제만큼 강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 매도 그리고 이 외국인들 매수 이런 이제 줄다리기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156억의 순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은 전일보다는 좀 약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투신에서 1,4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좀 하방적으로 조금 누르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주도 업종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의 편중 현상이 지금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대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선 중공업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업종으로는 상당히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관망 속에서 이 투신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 이제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유통업, 철강금속 업종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을 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업종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기전자 이런 쪽을 갖다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이런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LG전자,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NHN, 풍산 등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에너지와 삼성중공업을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여타 종목으로는 이제 대우조선이라든가 LG상사 그리고 하이닉스, SK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증시 흐름 대비로 해가지고 기관 순매수 상위 서너 개 종목들이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 쪽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상사 풍산 비롯해서 자원개발주 얘기는 앞서 김영진 부장하고 조금 나눠봤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정말 조선주 랠리는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핵심 대장주선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그 횡보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 조선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업종이 이 향후 내년 1분기 아니면 1월 달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면요 12월 마지막 주를 맞게 되고 거래수도 다음 주 접어들면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연말에 크게 뭔가를 사기보다 그냥 지켜봐라 관망을 주문하는 쪽도 있지만 연말에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뭔가 사놓고 가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포트를 조금 더 담아도 되는 타이밍인지요? 글쎄요, 일단은 공격적으로 담는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전체적인 시장은 이 기간 조정 내지는 이제 업종별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보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업종은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세밀하게 업종의 접근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펼치지 못한다 이러면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관망 쪽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봤을 때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관이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전체 시장 자체가 기관 조정 내지는 하방 쪽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확산이 안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핵심적인 종목을 찾기란 좀 힘들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되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이 상승 쪽으로 그 수익률은 좀 열어둬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단 종목을 잘 잡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종목을 잘 잡았다라는 것이죠. 종목을 잘 잡았는데 위쪽으로 단기 플레이 한다고 해서 짧게 끊고 나온다 이러면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죠. 따라서 이제 하방 쪽으로의 그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이 설정을 해 놓으시되 잘 잡은 종목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수익률은 항상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그 기본적인 바탕의 생각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러한 그 시간적인 그 텀을 두고 어느 정도 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의 이 매수 종목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10시, 11시 사이에 기관이 오늘 뭘 살지 대충 그림을 알 수 있겠다. 그거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최일종 팀장님의 누적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화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의견을 내주셨는데 오늘 손절 처리 두산중공업 손절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STX 조선해양 오늘 4% 급등 중인데 급등하고 있지만 오늘 더 사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손절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제시해드린 84,000원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두산중공업 82,800원, 이 현 상황에서 종가까지 봤을 때 84,000원까지 종가가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걸로 이제 확률 자체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두산중공업을 다시 이제 어차피 회복은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현 시점에서 손절 처리를 하고 다른 기회를 한번 엿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손절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중장기 보유 고객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방 밴드, 손절 밴드를 조금 넉넉하게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STX 조선해양이 그 1시 이후로 한 12시 한 30분 이후로 급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을 때 그때의 가격은 상당히 좀 적당한 가격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조금 늘리지 마시고 소폭의 순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쟁걸음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중공업 조선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STX 조선해양은 이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장중 눌림이 나올 때마다 주워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TX 조선해양은 하루 만에 4% 수익을 내게 되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뭔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하나케미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학주 쪽으로도 지금 이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 이 기관들 쪽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이러한 순환매가 기관들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된다 이러면 케미칼이라든가 여타 화학주 쪽으로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기관이 이제 소폭 마이너스 순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전일에 비해서는 전일과 전전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업황의 개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사의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제 폴리에틸렌 그리고 PVC와 CA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솔라펑과 계열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원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련 제품들이 이제 오름세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향후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나노 그리고 이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부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한 달 정도를 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합지수 대비로 해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쉬었다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33,000원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과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부분을 짧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큰 에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32,000원에서 33,000원 현재가 부분까지의 분할 매수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1,500원 정도 수준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한 한화케미칼 일단 현 국면에서 매수 의견 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최일종 팀장님은 한화케미칼을 꼽아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로부터 무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의견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의 권용문 과장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30, 코스닥은 499선 정도인데 오늘 마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앞서서 오늘은 보험주가 강세인 것도 특징이고 조선주도 오늘 또 랠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기존에 주도했던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태 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누적되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마련해서 주말을 넘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 조금 정리하자 이런 얘기신가요?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넘어가서 내년 초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조금 추스리자, 현금화할 수 있는 수익은 확정 짓고 주말 보내자 이런 얘기셨고요. 홍희진 전문가는요? 네,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투신권에서 지금 매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투신권에서 매도 나오는 종목을 일단 매수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 비중을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익의 낭을 좀 챙겨가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라든지 기타 상승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넘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이제 화학주 중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주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기타 보험주 같은 것들이 이제 관심권에 이제 두시고 이제 매매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단기 급등주에 대한 비중 좀 줄이기 얘기는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학, 은행, 보험 좀 잘 보자라고 하셨는데 슬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준비하자, 현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9401 쓰시는 분의 종목입니다. 현대증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5,000원에 사셨고 40% 정도 갖고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보내주셨냐면요. 증권주 주도하는 몇 개만 오르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대증권 이분 기준으로 했을 땐 아직 매수가에 못 왔어요. 그죠? 네.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그룹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11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부분들은 다 만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지수 올라오는 거에 대한 증권주들의 그런 차별적인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위탁 부문에 그 강한 증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혜 부분이 그룹 리스크와 맞물려지면서 오히려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 최근에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증권과 같은 그런 대형 증권주들의 그런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일단은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지금 반등세와 함께 같이 어느 정도는 그 만회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뭐 다시금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재차 이렇게 빠질 부분보다는 그 시장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러한 증권주 상승에 대한 편승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준을 두시는 가격대가 13,8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800원 안 깨지면 오히려 더 담아도 괜찮다. 현대증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군요. 다음으로는 곧바로 뭐 증권주 하나 더 문의가 들어왔는데 곧바로 보죠. 끝번호 쓰시는 분의 이제 대우증권부터 보겠습니다. 23,300원에 10% 비중은 현대증권 좀 전에 문의하신 분보다는 좀 적은 듯 싶은데요. 23,000원대 사셨는데 현재 26,000원 정도입니다. 이분은 수익이 나고 계신 중인데 네. 목표가를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증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수 흐름이겠죠. 지수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업종별로 대장주를 매수하는 것이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에 보신다면은 급등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랩 상품이 좀 특화가 돼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업종별로도 이제 대장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수 상승에 따른 급등은 있었지만은 그 특화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 정도로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지수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의 흐름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만큼 최근에 뭐 기관 쪽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그 다른 그 기관 증권이라든지 연기금이나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에 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이었던 단기 목표가를 지난 전고점이었던 2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시장 흐름을 좀 다시 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높게 27,000원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3004번님의 종목인 삼성정밀화학 한번 보죠.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1년 정도 장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목표가는요 하셨는데, 뭐 태양광 이때 얘기 나오면서 그때 바짝 올랐었다가 지금은 또 많이 떨어져요. 네. 삼성그룹이 신성장, 신사업 쪽으로 이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삼성정밀화학이 그 근간에 가장 화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갭을 동반하면서 11월 달에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큰 이제 돌파 갭이 만들어졌던 자리, 그러니까 75,500원 정도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75,500원이 75,500원 그리고 77,300원 정도가 각각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라인에 닿는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고 그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이제 OCI가 태양광 사업 진출을 하면서 실상 뭐 이렇게 목표가들이 나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에 굳이 이제 목표가를 산정을 하자면은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고점 부근이 한 11만 원 정도를 중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정밀화학에 대한 역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2752님의 종목인 지주회사 SK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1,0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뭐 신고가 쓰고 있긴 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요. 3년 넘게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막 원금 도달하고 있네요. 역시 매도가 물어오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사가 있었습니다. SK그룹에서 인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또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SK에너지나 SK네트워크스 부분에서 자회사 부분에서 지금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회사의 실적이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시점인 만큼 일단은 동상 이제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이었죠. 좀 긴 추세에서 보신다면은 09년 초에 있었던 고점인 13만 원의 돌파가 이번 연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뚫고 나서 추가적인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는데 14만 원에 대한 돌파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미끄러져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은 21선 부근까지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어떠실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자회사 SK에너지의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조금 더 홀딩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만 원 깨지지 않으면은 지주회사 SK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시지요. 자, 다음으로는요 9674님의 종목인 대한전선 살펴드릴게요. 7,7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요 이달 들어 계속 밀려서 6,300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계속 2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보유를 지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밀리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10월 달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그 큰 폭의 이제 증자를 하면서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면서 큰 폭의 갭이 나왔었죠. 이때가 이제 시초가 6,000원을 시작을 하면서 중자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대주주들의 그런 주주 배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배정된 물량들을 그 그린 손보에서 그 일정 부분의 신주 인수 권리를 사가지고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은 6,000원 단가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6,000원을 기준으로 두시고 그 단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6,000원이 만약에라도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6,000원 중요한 라인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요, 엠넷 미디어 봐달라고 끝번호 1340 쓰신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2,7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날씨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워서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진단을 좀 해봐 주시죠. 최근에 그 동사 같은 경우는 CJ가 가장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한 10월 초 정도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상장 얘기로 인해서 주가는 한 차례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강한 탄력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최근에 그 기업을 본다면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아직까지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지난 전 저점이었죠. 전 저점인 2,700원 부근을 이탈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21선을 이탈한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21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나왔지만 안착을 못한 흐름을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은 2,800원부터 지금 3,500원 정도까지의 그 큰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이라면은 61선은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온다면은 3,250원 구간에 안착이 일어나는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50원 5일선인 가격인데 그 가격에 안착이 일어난다면 지난 전고점인 3,500원까지 상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그 단기적으로 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3,250원 돌파시는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자에 공을 하나 더 보내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3,270원에 사신 거 맞으시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8856님의 종목인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33만 5천 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15% 정도 현재가가 38만 원대 정도의 횡보니까요. 지금 계속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보유기간 한 2달 정도 됩니다.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지는 요소들이고요. 또한 최근에 11월 고점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 또한 좀 양호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좀 의미 있는 선들을 좀 이어보면은 이러한 하락 채널 조정받는 채널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저항대에 직면했고 재차 이제 좀 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텐데 반등의 세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등했을 때 38만 원대를 다시금 넘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36만 원 찍고 38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거기에서 꺾인다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좀 이 실현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끝번호 6292님의 종목인 중앙백신입니다. 18,5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가가 16,000원 초반이니까요. 주당 한 2,000원 정도 손해보고 계십니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제에서부터 정부 접종 백신 얘기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급락하고 오늘 또 더 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구제역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 고점을 찍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보신다면 어저께 지금 거래량이 대량 실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단 음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종가를 보시고 나서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 막판으로 올수록 매도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하락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으로 구제역이 확산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사의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에서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에는 이제 펀더멘탈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1선 이탈이 있다면 종가상 21선 이탈이 있을 경우 비중이 50% 줄이고 나서 내일 시초가가 좀 만약에 오늘 하락에 따른 시초가가 좀 강할 경우 17,000원 부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반등이 있다면은 그 선에서 일단은 전량 좀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른 전략을 취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올라오면 어떡하죠? 일단은 그렇다면은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오늘 저가를 만약에 다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전략 손절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 중앙백신까지 봤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더 살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를 좀 나눠야 될 텐데 그 전에 전문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종목 또 공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현문 과장님부터 시작을 좀 할 텐데요. 지난주 2주 전에 얘기하셨던 한진중공업이 딱 지금 뭐 수익을 거의 한 15% 가까이 내고 오늘 목표가에 4만 원은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조선주인데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장중에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봤었던 부분이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장의 에너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여태까지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량 정리할까요? 예, 전량 정리를 하고 재차 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조선주 가운데 수익 2주 만에 10% 이상 난 한진중공업 일단 전부 다 매도해서 현금 들고 가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과장님 오늘의 종목은 뭔지요? 네, 오늘은 다산네트웍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성탄절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무선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들을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일시적으로 이제 무선 트래픽이 폭증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다음 주쯤에는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언론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매수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 해외 수출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해외 수출 부문이 매출액에서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국내보다도 해외 수출 부문은 마진이 한 10% 정도 더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오버행 해소가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다산 네트웍스와 그다음에 다산 TPS라는 그 회사가 합병 당시에 그 신주를 발행했었는데 이게 11월 달에 보호예수 해제가 됐었죠. 그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사모펀드에 45만 주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적어졌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 해소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러한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로는 1,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가격 정도 좋습니다. 매수해서 이번 주말 꼭 넘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1,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로는 10,000원 깨지면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좀 깨지는 것으로 보고 손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권현문 과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다산 네트웍스였는데 홍희진 전문가는요? 네, 저는 오늘 그 대형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포스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지금 주목을 해볼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원자재에 대한 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2011년에는 원자재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나 기타 이제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철강 가격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포스코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만 이제 좀 그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요. 네. 이제 중국 긴축 부분과 유럽 리스크거든요. 유럽 쪽에서 경기가 더 악화가 된다면은 그에 따른 수요가 감소될 수가 있지만은 근데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원자재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을 좀 저는 또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중기적으로 지난 5월 저점이었죠. 5월 저점이 43만 원에 지금 지난번 그 11월 중순 그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신다면은 외국인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초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정배열로
되기 위한 과정을 한 번씩 거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21선을 돌파 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121선 가격인 49만 원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또한 감소된 상태에서 밑꼬리가 달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충분히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전 고점까지 포스코 회복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현금 비중 늘려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봐야 될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와 포스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오늘도 역시 기관 매물, 특별히 투신권에서 내놓는 물량 때문에 2030선을 위협받고 있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498선까지 밀리면서 500선 이탈하면서 이번 주 끝날 분위기인데요.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